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른바 질서 있는 정상화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며 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팔자 기조를 보였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빌라 중위 매매 가격 4년 전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3.3제곱미터당 매매가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해 단계적 일상 회복, 즉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12세부터 17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본격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74.2%, 접종 완료율은 45.3%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그룹의 접종이 더해지면 접종률 급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할 때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해 나가며 연착륙을 위해 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 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 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4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4가지 정책 과제는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과 금융안전,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이 기존의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과 함께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2조 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코로나19 피해를 보았거나 만기 연장, 상한 유예가 적용된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은행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시 근로자들을 위해 해내리 대출을 새로 만들어 1조 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도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법인, 소상공인에게 약 1조 원의 특별보증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들은 한도가 소진되면 신규 프로그램을 가동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관련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라는 2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모기지 재원 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 재편에 필요한 정책금융을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 재편에 대한 지원도 주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3천 명에 육박하며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소비 심리는 오히려 석 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지난달보다 1.3포인트 높아진 103.8포인트로 7월부터 두 달 연속 떨어진 뒤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네 자릿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응과 백신 접종률 및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는 우려보다 낙관적인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도 매도세를 이어가던 외국인 9월 들어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달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9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 1조 6,23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도 장 막판 매수세로 전환하며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순매수 규모는 1조 8,250억 원가량입니다. 외국인은 올해 4월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팔자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3,100선 위아래를 오가며 지루한 횡보장이 이어졌는데 9월 들어 외국인이 4개월 만에 다시 순매수로 입장을 전환하는 겁니다. 9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 6,8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까지 전체 17거래일 동안 오늘을 포함한 3거래일을 제외하고 14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금액은 1조 4,394억 원가량으로 9월 외국인 전체 순매수 금액 가운데 약 87%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삼성전자의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의 선두 종목으로 개인은 삼성전자를 8월까지 32조 원가량을 넘게 순매수했지만 9월 들어 3,5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일각에선 돌아온 외국인 소식에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주가 반등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송명섭 파이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 후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나타난 건 반도체 ETF 자금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순유입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경제 환경과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에선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한데 민간 공급은 오히려 더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올해 분양을 내년으로 미루는 정비사업단지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3기 신도시 비롯해서 도심 주택 공급 사업 지금 꾸준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관련법도 개정됐다고 하던데 법적 절차가 마련된 만큼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까? 네,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예정지구 지정처럼 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 이 법들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지난 21일 시행했는데요. 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신설됐습니다. 이 사업 절차라든가 현물 보상의 근거 등을 법으로 규정한 건데요. 여기에 입지 요건이나 도시 규제 완화, 또 협의체 구성 조건 이런 것들도 마련돼서 사업에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법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도입도 명확히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공급을 하고 나중에 되팔 때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겁니다.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고요. 또 현재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고 또 이사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사업이 바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거든요.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이 가장 먼저 주민 동의를 확보했는데요. 이외에도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 되는 사업지는 이 방학역 인근이나 쌍문일동 덕성여대 인근 등의 한 17곳 정도 됩니다. 주택 규모로 따지자면 총 2만 5천 세대가량 되고요. 또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주민동의 50% 이상 확보한 곳은 방학이동 방학초등학교 인근, 또 녹번역 인근 등의 22곳인데 이곳은 2만 8천 세대가 공급될 수 있는 곳입니다.
주민 동의가 낮은 곳은 인센티브 설명이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 참여를 좀 독려하겠다. 이런 게 정부 방침인데 이 정부의 목표는 이 사업 제안에서부터 입주까지 4년에서 5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르면 2026년쯤 입주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 그리고 증산 4구역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오늘 주민 설명회도 진행됐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오갔습니까? 네, 분담금과 분양가에 대한 설명이 핵심으로 꼽히는데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증산 4구역이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거든요. 오늘 2차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분담금이 대충 추정이 됐거든요. 가구당 9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됐고요. 또 현 시점에서 추정된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257만 원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의 아파트의 경우 이 분양가가 7억 3,07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세를 좀 확인해 봤더니 이 지역 인근에 있는 두산 위브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8월에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민간 아파트보다 공공주택이 한 5천만 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좀 더 저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분양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또 이곳은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단축되고요. 건축 규제도 완화돼서 사업성이 좀 개선될 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시공사 선정 권한도 갖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내가 원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지난 3월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 의지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지역은 지난 2012년에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9년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상당했다. 이렇게 분석이 좀 되고 있고요. 이 공공주도로 개발하면서 이 용도 지역 종상향 이런 해법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곳은 오는 10월 중에 지구 지정 제안을 거쳐서 총 4천여 가구 규모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도 역대 최고 규모다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사전 청약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부동산 114가 조사해봤더니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이 총 3만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총 3만 6천 가구가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80% 이상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의 2만 2천여 가구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고요. 인천이 6,700가구, 서울이 700가구 수준입니다. 이 서울을 빼면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 주택 수요자들이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좀 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보면 입지가 좋다고 알려진 과천이나 성남을 비롯해서 오는 11월에 서울에서 신혼 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벌써부터 이 업계에서는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분양 아파트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또 당첨 후에는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적용되거든요. 이런 조건도 좀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근데 상황을 보면 공공은 지금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민간은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면서 공급에 차질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네, 결국은 분양가 때문인데요. 예. 이 분양가를 확정하지 못한 정비사업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내년으로 밀리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일반 분양에 나서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뜻으로 분석됩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런 곳에서 공급 예정인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한 10,000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분양가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또 분양가 관리제도 개선한 내용을 지켜본 뒤에 내년 분양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의 경우라면 이 정비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연기가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파트가 급등이 결국 공급 부족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여전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114 조사를 확인해 보면 올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809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보니까 9,512가구가 공급됐으니까 이와 비교하면 20%도 채 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자들은 민간에서 내년에 얼마나 더 공급이 될까 이 궁금증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계가 있습니까? 네. 우리 주택 수요자들은 공공주택도 관심이 크지만 또 민간에서 공급하는 브랜드 아파트들에 대한 관심도 크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보통 연말쯤에 구체적인 공급 물량을 확정한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몇 달 안 남았긴 한데 일부에서는 올해 공급할 아파트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올해 초에 10대 건설사들이 민간 아파트 분양 목표를 좀 알아봤더니 22만여 가구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쯤에 이제 내년 공급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올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집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내 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를 푸는 건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의 연립 다세대 중위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아 4년 전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즈방 운영사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빌라의 3.3제곱미터당 중위 매매 가격은 2,03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 2.6% 올라 사상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넘긴 겁니다. 중위 가격은 표본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가격으로 4년 전 2,007만 원이었던 아파트 중위 매매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빌라 가격 급등은 최근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며 대체 주거지로 빌라를 찾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사상 최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포드와 함께 총 13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통해 미국 내 역대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합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블루오벌 SK에 대한 자사 지분 50%인 약 5조 1,175억 원을 투자합니다. 포드는 나머지 50%에 더해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위한 3조 원을 단독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양사의 투자 금액을 합치면 총 13조 1,020억 원.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뤄진 배터리 공장 투자건 중 가장 많습니다. 블루오벌 SK 배터리 공장은 미국 내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네시 공장은 470만 평 부지에 포드의 전기차 생산 공장과 함께 들어서며 생산 능력은 43기가와트입니다. 켄터키 공장은 190만 평 부지로 86기가와트시 규모입니다. 완공되면 블루오벌 SK의 총 생산 능력은 129기가와트시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60kW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매년 215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당초 양사가 밝힌 합작법인의 규모가 60기가와트시였던 것과 비교하면 생산 능력이 2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전기차에 각종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을 내세운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최상위 논의기구인 반도체연대 협력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서울 종로구 포시즌즈 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업계에서 추진해온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의 K반도체 전략 주요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반도체협회는 그간 성과에 대해 2,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 투자로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에 기여했고 소부장 성능평가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화 매출 147억 원, 투자 526억 원, 특허 출원 82건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기반 확충, 시스템 반도체 수요 연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제트봇 AI를 앞세워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제트봇 AI를 출시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로봇 청소기 누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스포크 제트봇 AI가 전체 로봇 청소기 매출의 60%를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 제품은 라이다 센서와 3D 센서, AI 사물인식 솔루션 등 최첨단 AI 기술을 대거 탑재한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중 최상위 제품입니다. 기존 제품들이 인식하기 어려웠던 수건과 양말, 전선, 반려동물 배설물과 같은 장애물뿐만 아니라 1세제곱센티미터 작은 사물까지 입체적으로 감지하고 피합니다. 특히 스마트 싱스 펫 서비스를 통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차별점입니다. 통신 3사가 정식 출시를 앞둔 아이폰 13 사전 예약을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배송부터 다양한 경품 혜택까지 내세우며 고객 유치전이 치열한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다음 주 국내 정식 출시를 앞둔 아이폰 13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성 고객이 많은 아이폰 신모델 출격을 앞두고 이통 3사는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1차 사전 예약자 전원에게 공식 출시일에 맞춰 당일 배송을 실시합니다. 그중 선착순 10,000명은 8일 새벽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모델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전 예약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KT도 배송 속도로 맞불을 놨습니다. 서울 지역을 한정해 사전 예약자 선착순 1,000명에게 공식 출시일인 8일 자정에 배송해주는 미드나잇 배송 행사를 진행합니다. LG U+는 빠른 배송 대신 다양한 경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사전 예약 알람을 신청한 고객을 추첨해 한 명에게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맥북 에어, 애플워치 6세대 등 애플 풀 패키지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형, 애플워치 6세대 등 다양한 애플 제품을 경품 상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아이폰 13은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 중국에서 3일 만에 500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전작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혹평에도 초반 흥행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애플이 그간 고수해온 고가 전략을 벌이고 아이폰 13의 가격을 인하한 점이 흥행 배경으로 꼽힙니다. 혁신 대신 가격을 앞세운 아이폰 13.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물건을 산 뒤에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이 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2월 잔액은 5조 8,157억 원으로 3년 반 사이에 19.2%가 늘어났습니다. 리볼빙 2월 잔액을 보유한 회원도 상반기 말 252만 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13.4%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리볼빙 2월 잔액 가운데 30, 40대가 보유한 잔액 비중은 63.2%에 달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의 평균 리볼빙 이자율은 17.3%로 고금리로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하면 차주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해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2019년에 이어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원 이상 체납자는 558명, 체납액은 총 1조 5,054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6월 기준 고액 체납자가 598명이지만 하반기에 일부 체납액이 정리되면 연말 기준으로는 수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며 지난해 사망자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3% 늘어난 30만 4,948명으로 37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일일 평균 사망자 수는 833명으로 전년보다 24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인구 고령화가 꼽힙니다. 전체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올랐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체 비중의 0.3%를 차지해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